비가 내린다. 기온이 뚝 떨어진 어느 이른 아침, 작은 시장 골목의 바닥엔 어제 내린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굽은 어깨의 한 여인. 낡은 구두는 진작에 젖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등에는 무거운 자루, 손엔 낡은 손수레 하나. 철컥거리는 바퀴 소리만 적막한 새벽을 깨운다. 이 동네에선 다들 그녀를 그 할머니라고 부른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누구도 묻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항상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 5시. 방 안에 번진 희미한 빛에 눈을 뜬다. 이불을 걷고 작은 방 안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뒤 먼저 향하는 곳은 책상 위 낡은 액자 하나.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고 그 품에 안긴 갓돌이 지난 아기가 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익숙한 인사를 건넨다. 잘 있었니, 철수야? 엄마는 오늘도 무사히 잘 일어났단다. 그 목소리엔 30년이 넘는 세월이 녹아있다. 골목을 나서며 그녀는 빈 박스를 접는다. 종이와 병을 분류하고 폐지 더미 위로 무거운 주머니를 올린다. 등이 점점 더 굽어도 허리가 시큰거려도 그녀는 묵묵히 걷는다. 그렇게 모은 몇 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시장 앞. 신선해 보이는 귤이 눈에 들어온다. 잠시 손을 뻗었다가 멈칫한다.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때 상인이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는다. 어머님, 만지지 마세요. 사실 것도 아니면서 자꾸 왜 이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다.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그녀는 누구보다 작은 존재처럼 세상과 거리를 둔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가며 장난친다. 그러다 그녀를 스치듯 지나가며 소리를 지른다. 야야, 저 할머니 또 있어. 냄새나, 진짜 더러워. 할머니는 반응하지 않는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거리에서 외면당하는 것이 그녀에겐 일상이 되어버렸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다. 보리차 한 잔. 차는 없고 뜨거운 물에 손을 데우기 위한 습관이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린다. 오늘은 좀 덜 추웠네. 다행이다. 책상 위에 다시 앉아 사진을 바라본다. 철수야, 엄마가 오늘도 너 생각 많이 했단다. 그녀에겐 아들이 있었다. 세상의 전부였고 인생의 이유였다. 하지만 전쟁통, 도심 한복판, 피난길에서 혼란 속에 놓쳐버렸다.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멈췄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내가 그때 손만 좀 더 꽉 잡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녀는 그날을 100번, 1000번도 넘게 되새겼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수군거린다. 저 할머니 옛날에 뭐 잘못해서 저렇게 사는 거래. 아들이 있긴 했나?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야? 혼잣말 하는 것 봐, 무서워. 사람들의 말은
칼처럼 무심했고 그녀는 늘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어진다. 방 안은 조용하고 밖엔 겨울비가 내린다. 그녀는 뜨거운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철수야, 살아있다면 엄마 꿈에만이라도 와주렴.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천천히 소리 없이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른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그녀는 오늘도 혼자 울고 있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잠시 고개를 내민 후 길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를 피해 천천히 손수레를 밀며 지나가던 할머니.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멈춰 선 한 남자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간다. 그는 이 동네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말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 그는 어딘가를 찾고 있었다. 정확히는 누군가를. 남자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레를 멈추고 쉬고 있던 할머니 앞에 머뭇거리며 선 남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이 어르신이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든다. 그리고 남자가 건넨 사진을 바라본 순간 그녀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녀,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건 내 사진인데. 이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남자는 말한다. 이 사진은 제가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받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전 한국 전쟁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얼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너 이름이 뭐니? 김철수요. 그 이름, 그 세 글자에 할머니의 무릎은 힘없이 꺾인다. 사진을 손에서 놓치지 못한 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철수야, 맞니?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다. 입술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기 시작한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는다. 그 역시 눈가가 붉어져 있다. 어머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끌렸어요. 이 골목의 이 시장에. 그날 저녁, 남자는 할머니의 방을 찾는다. 작은 방, 허름한 이불, 벽에 걸린 액자 하나. 남자는 그 사진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한다. 이 사진, 이건 어릴 적 꿈속에서 보던 그 장면이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품이, 이 분위기가 왠지 익숙했어요. 그녀는 보리차를 끓여 그에게 내민다. 조용히 마주 앉은 두 사람. 처음 만난 사이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듯한 묘한 정적이 흐른다.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온다. 그 안엔 어릴 적 아들이 입던 베넷 저고리, 젖은 손수건, 아들 이름을 적은 낡은 수첩 한 권. 엄마가 내가 돌아올 줄 몰랐어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단다. 남자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그리고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는다. 김철수. 이름 지어준 그날이 엄마에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며칠 후 남자는 DNA 검사를 신청한다.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는다. 아니어도 괜찮다. 너처럼 따뜻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난 고맙다.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간절히, 아주 간절히 그가 맞기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는 자주 할머니를 찾는다. 음식을 사와 함께 먹고 골목을 산책하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눈시울을 붉히며 지나온 삶을 나눈다. 저 사업 성공하고 나서도 늘 공허했어요. 누굴 위해 사는 건지 왜 버티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철수 맞다. 엄마는 안다. 품이 기억하거든. 엄마 품은 절대 잊지 않거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며 숨을 참는다. 모자 관계 99.98% 일치입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눈물이 터지고 손이 떨리고 온몸이 휘청거리는 그 순간 그녀는 되뇌인다. 철수야, 엄마가 드디어 찾았구나. 결과는 모자 관계 99.98% 일치. 더는 의심할 필요도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진실이 마침내 눈앞에 닿은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떨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기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남자 이제는 그녀의 아들 철수는 정식으로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 더 시장 골목을 걷고 싶다고 말한다. 그 골목, 자신을 투명한 사람처럼 취급했던 곳, 그 수많은 외면과 무시가 쌓여 있던 곳. 철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장을 향해 걸었다. 같은 거리, 같은 풍경.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급 외제차가 시장 앞에 주차되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할머니를 부축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속삭인다. 저 남자 뉴스에서 본 사람 아냐? 벤처기업 사장 맞지? 진짜야? 그 할머니가 엄마라고? 시장 안에 들어서자 예전에 할머니를 외면했던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건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희 가게 사과 진짜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엔 사지도 않으면서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던 이들이다. 지금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을 흘린다. 할머니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본다. 그녀가 익숙하게 무시당했던 자리, 무거운 박스를 들고 서 있던 그 모퉁이, 차가운 말들이 오갔던 과일 가게 앞. 모든 것이 바뀐 듯 보였지만 진실은 알고 있었다. 바뀐 건 그녀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었다.
한 상인이 다가와 말한다. 할머님, 이전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짧게 말한다. 사람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상인은 머쓱한 웃음을 짓는다. 아이, 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긴다. 그 뒷모습엔 분노도 증오도 없다. 그저 조용한 체념과 깊은 사람 냄새가 배어 있다. 길가 벤치에 잠시 앉은 할머니는 철수와 함께 조용히 시장 사람들을 바라본다. 철수가 묻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구나 싶을 뿐이지. 그날 저녁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할머니, 예전에 저희가 이상한 말 한 거, 그거 죄송해요. 할머니는 놀란 듯 아이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웃는다.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그걸 알고 고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한다. 할머니, 이제 시장에 자주 오세요. 저희랑도 얘기해 주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철수의 집으로 간다.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조용한 클래식 음악. 그녀에겐 너무 낯선 공간이다. 하지만 철수가 옷을 벗기고 식탁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자 그녀는 눈시울을 붉힌다. 엄마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30년 만에 생겼구나. 식사를 마친 뒤 철수는 벽 선반에 액자 하나를 올린다. 그 속엔 철수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서툴게 웃고 있지만 표정만큼은 진심이다. 그 옆엔 그 오래된 흑백 사진도 함께 놓인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나란히 놓여 있었다. 며칠 후 철수는 조용히 시장 근처에 작은 벤치를 기증한다. 김옥분 어르신 벤치 기다림은 언젠가 기적이 됩니다. 그 벤치는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진심이라는 단어가 오가게 된다. 철수는 말한다. 엄마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운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들 덕분에 나도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단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아들의 집에서 첫 생일을 맞이했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날, 그녀조차도 잊고 살았던 그날.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 조촐한 생일상과 함께 작은 케이크에 꽂힌 초 하나.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엔 감동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구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한 번도 누가 나를 불러준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엄마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철수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오래도록 거칠고 작고 주름졌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시장 골목의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철수의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보여준 넉넉함, 진심 어린 용서, 말없이 베푸는 따뜻한 미소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가끔 그녀에게 다가와 학교 이야기를 나누고 길가의 벤치에서 함께 땅콩을 까먹기도 했다. 그 벤치 위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도 하나둘 늘어났다. 누군가 거기에 앉아 말한다. 이 벤치 참 따뜻하다. 그녀는 어느 날 오래도록 접어두었던 손편지를 꺼낸다. 철수를 잃고 처음으로 썼던 편지였다. 수백 번도 더 써다 지운 편지.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읽어준다. 철수야, 너를 잃은 날 엄마는 같이 죽은 줄 알았단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너를 다시 보게 된 지금 엄마는 이제야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낀단다. 철수는 편지를 다 듣고 난 후 가만히 그녀를 끌어안는다. 그동안의 공백, 그 수많은 밤, 말하지 못한 죄책감과 사랑이 그 포옹 안에 다 담겨 있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함께 살아가요. 그날 이후 철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침엔 함께 밥을 짓고 점심엔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그 모습은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어머니와 함께한 기적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서툴러. 이야기는 엄마가 너를 기다려온 이야기일 뿐이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살아온 건 아니란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엄마.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울지 않는다. 아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고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들을 기억했고 그 믿음은 결국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노인이 아니다. 그녀는 기다림의 끝에서 사랑을 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기다림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철수는 조용히 벤치에 팻말 하나를 붙인다. 김옥분 어르신 벤치 기다림은 언젠가 기적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벤치에 앉아 쉬고 누군가는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는 그리움을 떠올린다. 그리고 모두가 조용히 느끼게 된다. 세상은 결국 따뜻함을 잊지 않는다는 걸. 영상 마지막 천천히 흐르는 자막이 뜬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지금 말해보세요. 사랑은 결국 돌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